이번 시간에는 충전장치의 교환 그리고 수리 및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충전장치 정비의 36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전원을 책임지고 있는 충전장치. 이번 시간은 이러한 충전장치의 정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수고해 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충전기가 방전되었을 때 보통 30분 정도 시동을 켜두면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동차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류량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충전장치가 없으면 단시간에 완충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한 정비가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꼼꼼한 정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시간 학습도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죠? 오늘은 충전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학습도 기대하고요. 학습 전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느긋한 일요일 오후 친구들과의 약속에 자동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기정. 상태 좋고 자동차 상태 축전지 충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축전지까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잘못 들어왔네, 잘못 들어왔어. 네, 그냥 어허, 그냥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하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향기 좋다. 자, 분위기 한번 출발해 볼까? 자, 이게 뭐가 안 돼? 조금 전까지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 사유. 뒤늦게 고장 원인을 찾아보는 기정. 혼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봐도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왜 안 돼? 왜? 자동차 고장의 정비사님. 논란그는 결국 정비소까지 오게 됐는데요. 잠깐 세대다 다시 시동을 켜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네. 지금 보시면 축전기는 바꾸셨고요. 네. 혹시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 들어오지 않던가요? 무슨 불 들어왔어요. 예, 배터리불 같은 단자불. 네. 경험상을 봤을 땐 축전기 제너레이터가 손손될 확률이 많아요.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배터리 단자를 물려서 정확한 볼테이지가 나오는지 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인과 방법은 찾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충전장치의 교환과 충전장치의 수리 및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전장치의 교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자동차 충전장치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부품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비 지침에 따라 충전장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장치의 수리 및 검사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확인할 수 있고 충전장치에 관련된 진단 내용에 따라 충전장치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엔진이 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화 스위치를 언해 놓으면
축전지 전원은 스마트 정션 박스의 7.5A 휴즈를 지나 발전기 L단자와 계기판의 충전 경고 등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충전 경고 등이 점등됩니다.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는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한 전압으로 인해 발전기 L단자의 전압과 계기판 출력 단자의 전압이 같아지므로 충전 경고 등은 소등되며 이 전압은 필드 코일을 계속해서 자화시킵니다. 발전기에서 발생한 직류 전류는 발전기 B단자와 엔진룸 휴즈 박스에 150A 휴즈를 통하여 각종 전기장치를 작동시키고 여분의 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합니다. 이때 축전지 전압은 12.6V 이상이 되어야 충전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한 전압과 FR 단자를 통한 상시 전압이 전압 조정기 내의 제너 전압보다 높게 되면 필드 코일은 자화되지 않아서 발전을 멈추게 되고 발전 전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된 전압과 FR 단자를 통한 상시 전압이 전압 조정기 내의 제너 전압보다 낮게 되면 필드 코일은 자화돼서 발전을 계속하게 되고 발전 전압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발전기는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축전지를 갈았는데요. 그래도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 중에 가끔 이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요. 왜 이런 거예요? 축전지를 또 바꿔야 하는 걸까요? 축전지를 새로 갈았는데도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발전기나 충전계통의 배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축전지 말고 다른 것이라고요? 네, 충전장치는 엔진 작동 시 발전기에서 전압을 생성해서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합니다. 이때 발전기에 문제가 있거나 배선에 문제가 있으면 축전지가 새 것이라도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군요. 그럼 실습을 통해 어떻게 정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실습 준비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축전지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는 먼저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한 후에 플러스 단자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축전지를 고정하고 있는 마운팅 브라켓을 탈거한 후에 축전지를 신품으로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축전지 마이너스 단자에 부착되어 있는 축전지 센서는 탈거 후 재장착 시 비활성화되어 자동 시동 기능 등이 바로 작동되지 않게 됩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장착 후 4시간 정도 주차 상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AGM 축전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ISG 시스템 안정화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착 후 4시간 정도 주차 상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발전기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탈부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쇼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분리합니다. 발전기 구동벨트 탈거를 위하여 발전기의 상부 고정나사와 하부 고정나사를 이완시켜 줍니다. 발전기 구동벨트 장력 조절나사를 풀고 장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상부의 고정나사를 풀고 장력 조절나사를 탈거하면 되겠습니다.
발전기 구동벨트 탈거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자동차 실내 방향으로 밀고 구동벨트를 탈거합니다. 발전기에 부착된 커넥터 및 발전기 비단자를 탈거합니다. 발전기의 하부 고전화살을 탈거합니다. 그리고 발전기를 탈거하면 되겠습니다. 발전기의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정비에는 다양한 절차가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알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처음부터 쉽다고 느껴지는 건 없죠. 지금부터 신경 써서 배우면 앞으로 실제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긴 운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차량 정비도 운전처럼 조금만 지나면 능숙해지겠죠? 다시 한번 기운내서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발전기 구동벨트는 육안으로 점검하여 과도한 마모 및 갈라짐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 신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발전기 구동벨트의 장력 점검은 발전기 풀리와 아이들러 사이의 벨트를 10kgf의 힘으로 눌렀을 때 약 10mm 정도의 처짐이 발생하면 정상으로 판정하면 됩니다. 발전기 구동벨트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의 상부 고전화사와 하부 고전화사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발전기 구동벨트 장력 조준화사를 돌려서 장력을 규정값으로 조정합니다. 장력을 재점검하고 양호할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의 고전화사를 조여줍니다. 발전기 구동벨트 장력을 조정한 후에는 나사를 체결할 때 반드시 규정된 토크를 준수해야 합니다. 발전기 구동벨트 장력 점검은 발전기 풀리와 아이들러 사이의 벨트를 10kgf의 힘으로 눌렀을 때 약 10mm 정도의 처짐이 발생하면 정상으로 판정하면 됩니다. 발전기를 교환했으니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먼저 배선 및 커넥터의 연결 상태와 단자의 조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가동하여 비정상적인 소음 발생이나 회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전기의 충전 경고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을 워밍업 시킨 후 점화 스위치를 오프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점화 스위치를 어느 위치에 놓고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시동을 걸고 1에서 3초 정도 경과한 후에 충전 경고등이 소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시동은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만 언을 하였는데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는 충전 계통의 퓨즈 단선이나 충전 경고등 전구 불량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 스위치 불량이거나 배선의 단선 또는 커넥터의 연결 불량 또는
전압조정기의 접지 불량 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시동이 걸린 후 충전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을 때는 발전기 구동 벨트가 이완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발전기 고장으로 발전기 전압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배선이 단락된 경우나 전압조정기의 불량 상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축전지가 과충전되는 경우에는 전압조정기가 불량인 경우 또는 전압감지의 배선의 불량 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축전지가 방전되는 경우는 구동벨트가 이완되지 않았는지 또는 발전기 비단자 연결부가 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전지 단자 연결부가 헐거울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퓨즈가 불량일 때 또는 전압조정기의 불량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전기에 소음이 발생될 때는 구동벨트 장력이 규정보다 너무 클 때 발전기 베어링이 손상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동벨트의 장력이 헐겁게 되면 벨트가 미끄러지면서도 그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 경고등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언해 놓으면 점등되었다가 시동 이후에는 소등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화 스위치를 언해 놓고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는 발전기의 L단자를 점포선으로 연결하여 접지합니다. 이때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으면 충전 경고등이 불량이거나 관련 배선의 단선일 수 있습니다. 시동 이후 충전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을 때는 발전기 전압과 축전지 전압이 같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전기 전압 조정기 불량이나 배선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해 발전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전기 출력 전류를 점검하고 발전기 출력 전류를 분석한 후에 발전기 출력 전압과 발전기 출력 전압 파형을 분석하겠습니다. 발전기 출력 전류 점검은 먼저 오실로스코프의 대전류 센서를 이용하여 점검합니다. 발전기 출력 전류 점검은 대전류의 선택 스위치를 100A 또는 1000A 레인지를 선택한 후 배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0점 조정 시작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발전기 출력 전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전류 센서의 전류 방향을 확인한 후 발전기 비단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모든 전기장치, 에어컨, 전조등, 열선 등의 부하를 가동합니다. 엔진 회전수를 2000rpm 이상으로 상승시킨 후 전류값을 측정합니다. 발전기 출력 전류 분석은 발전기 출력 전류 측정값이 발전기 전격 용량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 전격 용량이 90A인 경우에는 70A 이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수리 및 교환을 해야 합니다. 발전기 출력 전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 신호 계측 프로브에 플러스 리드선을 발전기 비단자에, 마이너스 리드선을 축전지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파형을 측정합니다. 발전기 출력 전압 파형은 삼상 교류를 정류한 직류이므로 작은 맥동이 발생하며
화면과 같이 정상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내의 다이오드와 단선이 된 경우에는 파형이 깨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으면서 느낀 점이 한 번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겠구나 하는 건데요.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꼭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하게 연습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전 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꾸준히 학습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충전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하나!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전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쓰여지는 모든 전기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쓰여지고 남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이제 충전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저 배터리의 충전 전압을 먼저 점검을 해봅니다. 배터리의 충전 전압은 기본적으로 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전압을 측정하는 건데요. 일단 메타의 레인지를 볼트로 넣어놓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DC 볼트를 사용합니다. DC 볼트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 발전기가 그러니까 충전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배터리의 전압 상태가 나오고요. 12.9V면 이 차량의 배터리는 지금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걸려진 후에는 배터리 전압이 보통 13.7V 이상 나오면은 양호하다고 저희가 판정을 합니다. 지금 14.5V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부하 테스트라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차량의 모든 전기 부하를 일으켜서 발전기가 생산해내는 전기가 이제 차량에 쓰여지는데 그 모든 부하들의 전기를 다 공급을 해서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전압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발전기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또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블루를 채광하고 라이트, 상향등, 안개등, 뭐 뒷유리 열선, 뭐 오디오 이런 거를 작동시켜서 모든 정기적인 부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RPM을 2500rpm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배터리가 충전 전압이 13.7V 이상 유지를 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전기가 제대로 된 충전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할 수가 있겠지요. 보통 발전기랑 배터리랑 이 배터리 케이블이라는 이런 이제 배선 구조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 B단자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배터리랑 연결이 돼 있어서 중간에 이제 휴즈가 하나 거쳐져 있기도 한데 이쪽 부분을 통해서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을 하면 이제 요 단자에 연결된 부분에서 차량으로도 전기가 공급이 되고 배터리로도 전기가 충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발전기 고장이라고 하면 전압이 제대로 충전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배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접촉이라든지 배선 간의 이런 뭐 저항 때문에도 충전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계기판에 배터리 경고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에서 이렇게 찍어서 충전 전압을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발전기 B단자를 통해서 충전 전압을 측정을 하면은 자, 지금 발전기랑 충전했을 때 전압과 그리고 배터리에 측정된 전압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우리가 판정을 해서 배선에, 그러니까 배터리 케이블 충전되는 그 배선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장착되는 차량에 따라서 그 종류와 그 기능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디젤 차량에는 예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기 뒤에 이제 진공 펌프가 추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진공 펌프의 역할은 진공 압력을 생산을 해서 디젤 차량에 흔히 달려 있는 이제 터보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진공 압력을 형성을 해줄 수 있고요. 추가로 우리 브레이크 장치에 쓰여지는 그 배럭 진공 압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축전지를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한 후에 플러스 단자를 분리합니다. 둘째, 축전지를 고정하고 있는 마운팅 브라켓을 탈거한 후 축전지를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발전기를 교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쇼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합니다. 둘째, 발전기 구동벨트 탈거를 위해 발전기의 상부 고정 나사 A와 하부 고정 나사 B를 이완시킵니다. 셋째, 발전기 구동벨트 장력 조정 나사를 풀어 장력을 해제합니다. 넷째, 발전기 상부 고정 나사를 풀고 장력 조정 나사와 함께 탈거합니다. 다섯째, 발전기를 자동차 실내 방향으로 밀고 구동벨트를 탈거합니다. 여섯째, 발전기에 부착된 커넥터 및 B단자를 탈거합니다. 일곱째, 발전기의 하부 고정 나사를 탈거합니다. 여덟째, 발전기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실시합니다. 발전기 교환한 후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전기의 배선 및 커넥터의 연결 상태와 단자의 조임 상태를 점검합니다. 둘째, 발전기 교환 후 엔진을 가동하여 비정상적인 소음 발생이나 회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셋째, 엔진을 워밍업한 후 점화 스위치 오프, 모든 전원을 오프합니다. 넷째, 점화 스위치를 온으로 하고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시동을 걸고 1에서 3초 정도 경과 후 충전 경고등이 소등되는지 확인합니다.